오늘 주제는 운수대통법입니다. 네, 2024년도 갑진년 청년의 해를 맞아서 여러분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운수대통하라. 네, 만사형통하라를 넘어서 운수대통하라입니다. 그래서 운을 잡는 법에 관한 강의를 해 올리게 될 텐데 여러분 실은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고진감래하셨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산 건너면 들이 있고 들 건너면 산이 있고 고지가 바로 적은데 산 넘어 산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 노력한 덕분입니다. 이건 하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멋지게 버티고 계시고 당당하게 살고 계신가요? 라고 얘기하면 운이 좋아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덕담 나누실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당당하게 오셨습니까? 운이 좋아서입니다. 라고 답변해 보시죠. 큐! 네, 누가 정말 성공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하셨나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운이 좋은 덕분입니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운을 잡는 방법이 무엇일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운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네. 꾸준히 일관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운을 잡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은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어떤 일을. 그래서 오늘 운을 잡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시대 트렌드에 부응하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 변화무쌍하죠. 네, 막 초속으로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변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면대면에서 비대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임을 비롯한 다른 모임들도 조금 소강되어 있어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모임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맞춰 나가게 될 것인데 일단 이 시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선택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솔 좋아하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제가 어제 조광년 회장님이 조이 요양원을 하고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세종에 맛있는 양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양갈비 먹고 왔는데요. 가면 또 안 놀라고 그래요. 끝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버스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도중하차해서 오긴 했습니다만 선택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자라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장수시대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100년 살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희망 수명이 몇 세입니까? 한소민님 몇 세입니까? 네? 110세. 네네. 110세. 요즘 그 보험 설계하면 몇 세까지 나와요? 20대들은 140대까지 나온대. 140세. 네, 140세까지 나온답니다. 이거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은 아니에요. 네, 건강하게 자기 관리 잘하면 축복이고요. 오래 사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또 옆에 동행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재앙이죠. 여러분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족. 혼자 뭘 하는 일이 많아요. 혼술은 한두 번 해본 것 같아요. 혼밥 가끔 합니다, 요즘. 예. 4인 가족이어도 식구들이 각자 놀아요. 그죠? 네. 하다못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어도요, 각자 스마트폰 보고 각자 뭔가 교신하고 있어요. 네. 제가 가끔 지하철 타거든요. 버스를 타거든요.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문화가 너무 바뀌었고요. 너무해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할 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운이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운을 잡을 수 있는가. 시대 트렌드를 읽어라는 것이죠. 시대 트렌드. 그러면 우리가 혼족 시대라고 해서 혼자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될까?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네트워킹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블로그는 필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맛집 찾아갈 때 그냥 가요? 검색하고 찾아가잖아요. 네이버에 딱 물어보고 가시잖아요.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 많은 자료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네트워킹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킹이 되었을 때 혼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책임이 생긴다 생각을 해요. 네트워킹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네트워킹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블로그 아직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블로그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저는 치과 의사이신데요.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 전공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통기타,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던 병원을 남한테 넘겨주고 페이 닥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희영 치과 원장한테는 당신 블로그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시죠. 그러면 컨텐츠를 뭘로 가질까요? 저분은 절대 치과 전공 그 기술에 관해서는 블로그 안 올릴 것 같아요. 통기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터사이클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까? 관심사가 여러분의 컨텐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최정규 갑장이거든요. 네. 대전 교통장애 재활협회입니다. 근데 저는 장애에 포인트를 주고 싶지 않아요. 재활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정말 다부지게 봉사하세요. 매일매일 봉사하세요. 나눠주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받고 싶고 때론 부러워요. 왜냐하면 자유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이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시간에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막 다니면서 봉사하는 거 보면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최정규 대표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진짜. 혼자 사는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아마도 봉사이지 않을까. 최정규 대표는 아마도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감을 얻으시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효 지도사로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봉사하다 보니까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세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남을 섬겨라. 봉사의 길로 나서라. 봉사하다 보면 나의 직업이 탄탄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새로운 제2막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은 저는 직업이 강사잖아요. 강연가잖아요. 그래서 돈 안 주면 강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 최근에 깨닫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재능기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무료로 재능기부 하겠습니다. 다만 올 때 교통비는 좀 주셔야 되겠죠? 기십만 원 내지 기백만 원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우리 사무총장직을 맡았어요. 김혜영님. 예, 근데 오늘 생일이에요. 네. 생일. 박수 한번 내주세요. 네. 실례지만 어른이 아직 못 됐어요. 미혼이라서. 네. 언제 어른 되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희망봉사단체에 있어서 봉사단체를 이번에 만들어서 거기서 총무역을 맡고 있거든요. 부럽습니다. 네. 오늘이라는 법인,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한데 자기 전문적인 직업도 직업이지만 하나의 또 이제 블록을 만들었어요. 봉사하는 블록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연초에 저를 불러서 강의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돈 안 받겠다. 네, 무료로 재능 기부하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교통비는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잡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혼자 쓰지 마시고 나눠 쓰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박인범 대표가 아직 안 오셨는데 오늘 못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원 칼국수 대표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갔어요. 이모네 집이라고 있어요. 포차.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갑오징어를 시켰는데 맛있게 한 점을 먹고 있는데 갑오징어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오징어를 초고추장을 막 부어가지고 막 비비더라고요. 그래? 맛있겠네 하고 한 점을 집어 먹는 차에 이 친구는 앞에 있는 여성들한테 일일이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로 이거다. 여성들한테 인기를 얻는 방법은 내 입에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상대 입에 넣어주어라 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식사할 때 보겠습니다. 내 입에 먼저 들어갑니다.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지. 따라서 하실까요?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시작. 배재대학교 교문 앞에 적혀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려면 남을 섬겨라. 관동대학교 교문 앞에 써붙여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배워서 남 주자. 유튜브가 배워서 남 주는 거거든요. 저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는 무료예요. 근데 클릭수가 많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가 따로 붙어가지고요. 광고 수입이 10만 명이 독자가 생기면 광고 수입이 월 1,000만 원 되더라고요. 1,000만 원. 네. 5, 6만 명의 독자가 생기면 2, 300만 원 벌어요. 무료로 나눠주는데 나중에는 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내 밥그릇부터 채우려면 사람들이 욕해. 손가락질해요. 저놈은 말이야. 욕심이 말도 못해. 여기 볼을 보라고. 볼이 막 투덕투덕해. 여기 복이. 심술이 막 투덕투덕해. 이렇게 욕해요. 근데 남을 위해서 섬기면 최정규님한테 아무도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어요. 막 응원해주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 내 밥그릇부터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남의 밥그릇을 챙길 줄 아는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분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인간적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이 있죠. 안 돼. 그럴 리가 있냐. 부정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시비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사람은 인정을 잘해주는 사람. 그래, 잘했어. 역시 최 회장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사람. 네. 네. 조도훈 우리 법학 박사시거든요. 경찰대학교에서 법학을 강의하신 분이십니다. 저분이 한번 쓰러져 주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응원도 해드리고 했는데 저는 실은 솔직히 말씀드릴 때 그 당시에는 제기 못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신당, 개혁신당에 창당을 하시고 서구 의뢰 출마하시기로 했대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여기입니다. 남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모두가 다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나는 조도훈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돼. 나는 내 주변에 사람 많다고. 이렇게 으름장 놓거나 거들먹대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고꾸라집니다. 항상 누굴 만나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님 뒤에 계시지만 일본에서 패션을 공부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시야초 어제 제가 전학수 박사님 오시겠지만 오시나요? 못 오시나요? 네, 제가 20년 직이에요. 20년 직인데 대체의학에 전공을 하셨어요. 원주에 원광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스피치를 저한테 오셔서 같이 수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자극을 드렸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그 자극이 작용했어요.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윤 박사 덕분에 제가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심천사열이요, 법적으로 가서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한의사는 아직 안 계시니까. 네. 한의사회에서 딴지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춤하고 있거든요. 금산에 막 20만 평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연수원도 있고 거기 공장도 있고 그래요. 중국은 지금 대박 나고 있습니다. 신천사회라면 이거예요. 건강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12번 심천사열의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딱 제가 직업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치과 의사인데 당신하고 나하고 절친이니까 어떻게 싸게 안 되겠냐 이러면 안 돼요. 네. 할 거는 정당하게 딱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촌지를 받더라도 그렇게 받는 게 저는 정당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제가 사회를 교육을 12번 신청했는데 얼마입니까? 딱 다 정당하게 1원 한 푼 깎지 않고 딱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 식품을 먹으라고 해서 식품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다 훌륭하신 분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시작.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저는 정말 생떼쥐버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이 나눠드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눠드릴 거고, 법정 스님이 그 책을 좋아해서 지인들한테 많이 나눠줬다는 그 책. 그 책엔 3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천한들 못 얻겠는가. 근데 마음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할 때 집중하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줄 때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자, 진심으로 마음을 얻읍시다. 시작. 진심으로 마음을 얻읍시다. 두 번째 생떼쥐페이의 깨달음이 있다면 두 번째는 길들여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이 드는 거예요. 새록새록.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전자제품은 부서지면 다시 사면 돼요. 근데 조동훈님을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 쓰러지면 다시 조동훈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네. 길들여져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마음에서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근데 저는 긍정화법의 저술가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In of sight, in of mind.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In of sight, in of mind. 시작. In of sight, in of mind. sight, 보다예요. 자주 보면 마음도 가까워진다. 그래서 YCY가 추구하는 게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홀수달에는 정모하고 짝수달에는 교육포럼하고 그리고 트레킹하고 좋은 달에 봄, 가을로 4번 골프하면 정이 들지 않을까요? 좀 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서울치 않아요.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0세 기준으로 다 보면 앞으로 70년은 밖에 못 살아요. 깜짝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존중해주고 더 자주 특별 대우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단골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별히 대우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만을 위해서 반찬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나 다 특별 대우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VIP야. 나는 당신한테 VIP야. 인정을 넘어서 특별 대우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시작.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시작.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시작. 사람들은 누구나 VIP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특별히 대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면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찮게 보거나 깜보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깜본다고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특별 대우해주고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추영이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을 20년 만에 이전을 했잖아요. 네, 이전하기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전을 했겠죠. 작지만 자그마한 선물했습니다. 우리 선물할 때 하고 또 쓸 때 써야 됩니다. 쓰면 돈이 생기더라. 난 이걸 요즘 최근에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입은 자크를 잠그고 지갑은 열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냥 속설이 아니고 그냥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이대영 갑장이 저기 와 계신데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이대영 갑장님이 저하고 갑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대영 갑장한테 한 번도 제가 술자리 마련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갑장 술 한 잔 먹세 해가지고 거하게 술 한 잔 샀었습니다. 우리 그날 기분 너무 좋았죠? 네네네.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을 잡는 방법이 운칠기삼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네, 시대 트렌드 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정을 넘어서 존중해주고, 네, VIP로 모시라. 특별 대우를 해줘라. 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쓸 때는 돈을 쓰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연. 한 번 존경스러운 곳은 최정규 대표예요. 모임이 한 40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8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28개. 와우, 대전에 모임이란 모임은 다 다니세요. 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기쁘고 가장 돈을 붓게 하는 것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이 스트레스야. 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살고 싶어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보다 윤택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즐거우려고 하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SY 교육 포럼이 저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리라 믿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같이 나누어서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단장으로서의 역할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올 때마다 프랭카를 제가 붙이거든요. 그때마다 속으로 좀 캥겨요. 아유, 내가 이거 붙여야 되나. 조금 그 젊은 세대들이 없어서 우리들이 직접 일을 하게 되니까 좀 그 젊은 친구들도 좀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 네. 행동대원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근자열 원자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근자열 원자래. 근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쁠 열자예요. 기쁘게 해주면 네,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이 스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교육 포럼이 아마도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면 네, 이 모임이 지금은 살짝 정체기이긴 하지만 뿌쩍뿌쩍 성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거기에 핵심 세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톡방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우주를 향해서 네, 우주선을 발사하면 그 단계마다 딱 떨고 나가요. 불필요한 거 다 떨고 납니다. 핵심 기계만 남습니다. 그래서 궤도에 진입하면 핵심적인 기술만 남아서 사진 촬영하고 지구하고 계속 통신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많이 떨구어져 나가고 있는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럴 때 새로운 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옹고이지신 네,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영님이 고마운 건 무던하게 참여해주고 계시고 자기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친구는 통기타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자기 집에 막 끌고 갑니다. 통기타 치자고. 근데 나는 통기타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이 됐어 하고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애경사 가보면 꼭 항상
3단 화환이 걸려 있고, 그리고 촌지각 안에 봉투 빠짐없이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영 치과원장입니다. 사랑합니다. 이영 치과원장께 박수 한번 해주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들먹들먹 했는데, 안상규 대신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님이 저 뒤늦게 들으셨거든요. 제가 모르겠어요. 기수가 막 헷갈려요. 13기까지 나갔다가 10기 회장이시거든요. 네,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머리도 젊어지시고 숱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네네. 숱이 많고요. 네. 국세청 출신이에요. 네. 사무소가 세종에도 있고 여기 복명동에도 있고 직원이 막 5, 60명 됩니다. 네.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다. 나는 내가 학원 이전하면서 내가 김혜영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관리는 혜영 씨가 해줘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내 관리는 혜영 씨한테 맡기려고요. 네, 그렇죠. 아니 확실히 이제 우리 어디 가나 인기가 좋으세요. 솔선수범하세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소리 소문 없이 식당에서 계산을 탁 하셔요. 인기 비결이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네, 적당히 돈을 쓸 줄 아는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자. 시작.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자. 제가 운칠기사 말씀드렸어요. 운칠기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운수 대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노력이 필요하지만 운을 잡는 방법은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 것이다. 두 번째, 인정해주고 특별히 대우해주고 VIP로 대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적당히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빠뜨렸네요.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다.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이거 다 갖고 계시죠? 근데 가끔 저도 불평불만이 늘어났고 A, B, C, C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불평불만, 짜증, 스트레스. 근데 어제 제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학수 박사님한테 제가 사열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옆에 침상에 있는 분들이 너무 고수더라고요. 내가 막 참으면서 하면서 아니 4개 달린 걸로 빵빵빵빵 20번 이렇게 때리면 80방을 맞는 거예요. 80방.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래서 막 주먹질 하고 맞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유, 찔러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픈 게 당연하지.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냐. 라고 아픔조차도 인정해주면 그 아픔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받으면서 야, 옆에 고수를 만났다. 오늘 귀인을 만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픔조차도 인정해주면 참을 수 있다. 시작.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근데 문제하고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면 문제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당면하게 되는 거지. 내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라고 인정해 주면 해법도 보이고 그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배가 부르면 부른 대로 몸에 힘들고요. 고프면 고픈 대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의 고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고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네. 전기가 흐르는 이유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스트레스조차도 인정해줘라. 당연하지. 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따라서 합니다.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시작.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스트레스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고통이든 일단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해줘라. 그러면 그 일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문제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감사의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조차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능력이야말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운을 잡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어떻게 지났나요? 10분 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 강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 디지털로 가고 있고 디지털에서 AI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AI 시대는 챗 GPT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일방적으로 풀어가는 시대라면 일방적으로 소통이 되는 시대라면 디지털 시대는 쌍방향으로 소통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챗 GPT 시대는 어떻게 되나요? 즉문즉답,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챗 GPT를 한번 해봤거든요. 답이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금방 내. 책도 한 권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시대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질의응답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고 또 강의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운수 대통에 관해서 강의를 했는데 혹시 10분 정도 강의 듣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을 뭘 하나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질문합니다. 우리 조동훈님. 운수 대통이라는 말씀 네네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를 성취하고 그다음에 행운을 얻는다는 그런 것은 제가 노력하는 면도 있지만 또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았고 아니면 또 줘야 하는 그런 환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 자신의 그 노력 외 타인의 예를 들면 좀 저를 호흡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감정적으로는 다 대처할 수 있지만 그게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게 힘들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인간이기 때문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환경 탓이고 시대 차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조차도 나한테 맞아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겨울은 추워요. 여름은 더워요. 왜 이렇게 춥고 왜 이렇게 덥냐라고 하기 전에 여름이니까 덥겠지. 박완일 교수의 강연이 생각이 나요. 그러려니 하면 환경조차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잘 극복하고 계시잖아요. 정년하시고 나서 또 그 자기 아픔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강의를 하시다가 또 개혁신당 쪽으로 또 창당 준비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서구을로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잘 시대에 부응하고 있고 환경에 잘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신 분이 또 왜 그런 질문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수연님은 홍익케어, 이제 일본에서 간호간병인들, 그 대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을 한국에 이렇게 수입을 해서 또 한국에 있는 병원, 네, 수급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네. 아직까지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네. 됩니다. 우리 또, YSY 시즌2 명사과정 1기 분이 세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데, 네. 우리 윤 대표님은 크게 광고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산 쪽에 또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이렇게 동행하게 돼서 기쁘게 할 양이 없습니다. 혹시 네네네네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이 나이까지 오더라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 제가 이만큼 오는 것까지 운이 좋고 좋은 직원을 만나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운이 아까 운이 따랐다. 네네. 복을 받고 또 좋아진다 이 말씀을 들어서
저도 좋은 생각을 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시고 나름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으신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환경이 맞았고 여러 가지 운이 통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따르지 않으면 네,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일을 성사시키고 성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축복된 복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윤여홍 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안상규 세무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바쁘셨죠? 운수 대통에 대한 뭐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1년 한 8개월 전에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그 관계를 많이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공직생활 한 30년 하고 네. 지금 이제 8년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 관계 때문에 그 매체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6년간은 그냥 그 사회와 부딪히면서 살아왔었는데 그 사이에 이 사회라는 그 현상을 알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라는 관계가 참 어렵고 힘들구나. 네, 그런 관계를 갖다가 그 재정립을 한번 해보자. 그게 한 1년 8개월 정도 전이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맺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소모임을 많이 정리했거든요. 많이 하면서 내 자신도 되돌아보면서 60 넘어가면서 나머지 인생길을 갖다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것에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 마음적인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필요할까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물음표를 많이 가졌었어요. 아까 이제 운수대통에서 주어가 결과적으로 사람이 복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도 저도 사회에 갔다가 얼굴을 포장하고 이렇게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인연에 그 포장하는 인연을 갖다 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면에 깊게 뭐 나타내고 만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정리돼가는 과정인데 작은 거에 대한 그 행복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한 1년 6개월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을 갖다가 제가 만들어가는 그런 때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네,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한 말씀 여쭸더니 그냥 강의를 하시네, 강의. 네. 다시 얘기해서 누구나 다 강의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재능 기부로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고요. 언젠가 YSY 교육 포럼에 조만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네, 이 팩터를 많이 쐐기를 박아라. 삶의 요소에 이 팩터를 많이 박아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막 선생님들이 나무숲에다가 바위틈에다가 나뭇가지 위에다가 보물딱지를 숨겨놓고 식사하고 나면 얘들아 보물 찾아라 하고 쫙 풀거든요, 아이들. 그럼 막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노트, 연필 이런 거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요소에 이 팩터가 있으십니까? 재미를 주는 이 팩터가 뭐냐면 이가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오락적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박아라. 취미도 여러분 오락적 요소를 줄 수 있는 이 팩터예요. 봉사 이 팩터예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최정규 대표가 우리 회장님이 열심히 봉사한 이유는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최고의 이 팩터는 감히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해준 사람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리 오락이 재밌고 그렇지만 사람이야말로 최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만나야 될 사람, 정리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이다. 네. 박노의 시가 생각나네요. 결국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행복이고 사람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더 나가서 특별히 대우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에는 얼마나 좋을까. 네.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못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뒤에서 딱 한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정말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나요? 했더니 그분 답변이 예,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던 놈 다 죽었습니다. 언젠간 다 죽거든요. 언젠간. 근데 언제가 죽을 사람들 미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 인간아. 시작. 저도 지금 열받는 거 많아요. 왜냐면 코로나19 때 뭐 1억 넘게, 억 넘게 제가 실은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미워할 놈들 많아요. 그렇지만 미워해 봤자 나만 아프죠.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면서 합시다. 시작. 미워해 보았댔자 나만 손해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YSI 교육 포럼을 통해서 좀 더 인간애를 가지시고 좀 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남은 여생 서로 축복하고 서로 건강 챙겨주고 서로 재밌게 가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강의했지만 저 강의료 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어요. 단장이 뭐 강의료 받느냐 안 받겠다 했는데 제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강의료를 받아가지고 또 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 강의료 받고 기부하지 마세요. 그냥 응원비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1년에 6분 정도 강의하는데 강사료를 받으시면 절대 다시 돌려주지 마세요. 저도 강사료 받으면 돌려주지 않고 제가 쓰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실은 돈이 소울찮게 들어가요. 이분 챙기고 저분 챙기고 그러죠? 저는 근데 되게 식사할 때 10만 원 선에서 생각하고 먹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20만 원 넣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살짝 부담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로 받으면, 좀 부담됐던 금액을 좀, 제가 챙길까 합니다. 괜찮겠죠? 네.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강의하실 분들이니까 강의를 순서를 정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정리할까 하는데요. 이럴 때 박수도 없으시네요. 이제 우리 박사님의 강의료를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지금 막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재무국장님이신 김은호님이 오셔서 직접 강사료를 전달하겠습니다. 나 지금 강의료가 없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강의료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받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못 드리는 건데. 저쪽 가운데로 가세요. 여기 카메라가. 카메라 돌려줘요. 네네. 한 말씀 하시고 주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보를 맡게 됐는데 무거운 짐을 안고 올 한 해 이제 YSI 시즌2 살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강의는 못 들었지만 고생하셨습니다.